일체 개코,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일체가 다 고통이다. 여기에 오신 분 중에 고통이 없는 분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고통이 없을까요? 옛날 진시 황제가 고통이 없었을까요? 조선 청나라 황제는 옛날에 내가 추구해야 할 몸으로 하루만 살아도 그 기쁨은 어디에 비할 데가 없을 것이다. 순환제가 그런 얘기를 남겼죠. 그러면 출가라는 것은 무엇이고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금강경, 여러분들 경전에 보면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야신경, 절에 안 다녀도 반야신경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야신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100번 읽어도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금강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와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아무리 한자를 모른다 해도 나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모양상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나의 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고통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모든 고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만 없으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만 없으면 일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면 즐거움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상이 나 아자인데 내가 없으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게 좀 어렵죠. 그러면 아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나라는 실체, 나가 반야신경에서는 공적시제, 색식시공, 마음이 어떻고 얘기하는 거가 다 복잡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다만 딸랑 혼자 있습니다. 딸랑 혼자 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는 실체가 내가 말이 필요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상이 있습니까? 후손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나라는 혼자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있어야만이 나라는 실체가 있어요. 그 나라의 상은, 나라는 실체는 혼자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지구든 우주든 먼지 한 톨도 한 톨의 혼자로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불어서 인연법으로 어우러져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상이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 아니냐?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사람 아니냐? 물론 사람이 맞지요. 맞는데 그 사람이라는 그 상이 사람이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기를 우리가 이제 흔한 예로다가 사람을 분별을 하죠. 차별하는데, 나는 사람 같은 행동을 하는데 쟤는 사람 같은 행동을 못해. 나는 잘생겼는데 쟤는 못생겼어. 이러한 차별해서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쟤 능력이 없어. 나는 도덕적이고 쟤 부도덕해. 이러한 그러한 상 속에서 상대방을 무시해요. 그 무시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고통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그러한 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정관념 틀에 박혀 있습니다. 나라는 상과 사람이라는 상 속에 사람마다 이 고정관념의 틀을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쟤는 나쁜 애야. 쟤는 어떤 우리가 봐도 다 상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형성해놓은 그 고정관념은 모두에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들어있어갖고 본인도 모르는, 본인이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속에서 모든 고통이 맞들어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중자거든요.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만들어요. 서로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각자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요즘 이 사회 이제 국가를 만들죠. 그리고 또 국가 내에서도 지역사회 내에서도 또 어떤 모임을 만들고, 또 특히 우리나라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좌익 문제, 좌파, 우파 이렇게 무리를 만들죠. 그러한 무리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무리끼리의 득실이 일어납니다. 그 득실을 가지고 서로 싸워요. 국가라는 그러한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득실의 이익을 해서 싸웁니다. 그것이 때로는 크게는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내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지역 간 또 어떤 그런 갈등이 평화를 깨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중생의 형상, 상을 만드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요즘 일본이 군비를 증강했다고 그러죠. 군비를 증강하는 것이 그게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 가지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들다 하는데,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이는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데 몇 조씩, 몇백 조씩, 몇십 조씩 쓰고, 지금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불행하다는데 우리나라도 고체비로 해가지고서 저렇게 또 군사 만들고, 서로가 그거 다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드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평화를 깨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전부 중생상입니다. 중생상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리, 집단을 만들어서 집단이 이미 사람이나 인상, 아상은 이미 다 묻혀버렸어요. 다 묻혀버려가지고 지금은 개인의 실체적인 그런 개인의 어떤 여건이나 사회적 활동이 거의 무리 속에 묻혀가는, 그리고 이제 대중매체가 발달되고 이 과학 능력이 발달하면 발달수록 이 무리의 그 중생상은 더 강해집니다. 옛날에는 걸어 다닐 때는 무리를 형성하는 게 지역적으로 편협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 일일 생활권이 되면서 그 무리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세계화가 됐습니다. 세계가 일체화가 됐어요. 일체화가 돼가지고 그러한 일체화된 것 속에서 요즘 음모론도 나오죠. 세계 단일 정권이 무슨 뭐 음모론이 뭐 이상한 것도 나오고, 그것이 하나의 조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비밀 조직도 만들고 양성 조직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들은 스스로 중생상을 앞으로 인류를 파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인류가 파괴돼요. 그것이 최고로 고통스러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생상입니다. 우리가 수자상이라고 하는데, 수자상은 왜 죽는 거죠. 죽는 거. 목숨 숫자. 목숨 숫자.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수자상은 우리가 한 생명이 생이 일어나면 반드시 필멸이라 죽게 되어 있는데, 60만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생이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도 사입니다. 내가 어떤 희망을, 꿈을 가지면 그것이 생이에요. 내가 꿈을 일으켰다. 그 자체가 생이에요. 그러나 그 꿈이 사라지는 건 사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수자상입니다. 요즘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그래요.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사람이 자살할 때는 뭐냐?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꿈이. 내가 생을 일으켜서, 생의 모든 것은 희망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고 생은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어지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자상의 가장 기본적인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 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꿈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 처음부터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처음부터 내가 스님이 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꿈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만들어낸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꿈은 허망한 겁니다. 꿈이 있어서 안 되고 헛돼서 안 되지만은, 원래 꿈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인데, 그 만들어낸 것에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매여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틀에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틀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고서 내가 그 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과 뜻에서만 얘기하는데 사람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원래 삶이라는 게 없어요. 실체라는 게 없고 사람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 보는 이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몸을 받기까지는 지금 문명이 많이 생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옛날 수천 년 전에 도인들은 이미 이 금강경을 써놓고 했던 그런 도인들은 다 알았어요. 습생, 난생, 태생 이 다 새끼를 구분해놓고 할 때 이 난생부터 제가 말씀드린 습생은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난생들은 꿈을 가질 때 자기들이 꿈을 가질 때 이 난생은 회귀성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밖에 못해. 앞으로 전진하는 꿈만 같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뒷밖으로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몸의 모든 신체적 구조가 앞으로 가는 것밖에 못해. 여러분 여기 중에서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닭을 쫓아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닭을 쫓아가면은 닭이 막 도망가요. 그럼 막바지에 다르면은 머리만 어디다가 탁 박으면은 그 끝이야. 더 이상 안 도망가. 못 도망가. 앞에 탁 맥히면 머리만 탁 갖다 쳐박으면은 몸은 그냥 잡아도 돼. 그냥 그것이 끝이야. 그래서 닭대가리야. 뒤를 빠꾸는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난생들은 이제 물고기 뒤로 빠꾸 하는 이것이 사람이 만든 배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도 뒤로 빠꾸 하는 걸 만들어요. 스크롤을 또 뒤로 빠꾸 하는 걸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물고기는 앞으로 가는 생각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지면어비가 앞으로만 움직이게 돼 있지 그것만 발달되지 뒤로 가는 건 발달도 안 돼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을 받아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우리 몸이 형성되고 발달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굉장히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한계가 있어요. 그 수준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이 딱 앞으로만 전진하는 줄 알아요.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딱 고정관념적인 틀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딱 틀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뒤로도 흐릅니다. 시간을 앞으로만 흐른다고 생각하는 건 닭대가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나는 죽을 테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면 돼. 이제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건 큰 착각입니다. 이게 수자상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사가 없습니다. 원래 없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은 요즘 물리학자들은 다 압니다.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해가지고 다 알아요. 물리학자들. 제가 물리학 박사들로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지금 물리학 박사 오늘 김준호 박사 나왔나? 김준호 박사 오면은 오자마자 저한테 딱 선배합니다. 저기 80 되신 분이 80 되신 분이 딱 저한테 선배해요. 오자마자. 그분은 물리학 박사들은 다 압니다. 시간이 거꾸로도 흐른다는 거. 시간은 유동적이에요. 사람의 수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젊어질 수도 있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우주 법계의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를 금강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그 마음인데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우리가 현재의 마음을 우리가 딱 잡는 순간 이미 시간이 지났어. 우리가 과거를 회상을 하지요. 이미 시간이 거꾸로 우리 마음은 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지요. 그러면 그 회상하는 에너지, 우리는 생각만 과거로 가는 줄 아는데 실질적인 생각하는 그 미세한 입자가 과거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도 시간 따라서 변합니다. 가요. 우주는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 3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각체 얽혀서 함께 움직여지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서만, 내 틀에 박혀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만 한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중생은 그 틀에 매여서 한계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우주 법계가 그 틀에 매여서 움직여진다 해서 일체가 다 고통이다. 그러면 그 고통을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현상에 매여져 있는 사항들을 없애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대목을 보면은 금은보화를 수미산까지 쌓아놓아도 이 금강경 한 소절 읽는 공덕만 못하다. 요즘 사람들이 사는 것이 꿈이 뭐냐? 부자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부자 되는 것은 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이 반드시 수반합니다. 반드시 수반해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어리석음, 우리가 그 모든 때, 번뇌의 때가 탐진치라고 그러죠. 그 번뇌의 때가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리고 있어요.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 때를 한꺼번에 벗기긴 힘듭니다. 한꺼번에 벗기긴 힘들고 이것을 어떻게 벗겨야 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사람이 생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사가 본래 없어요. 앞으로 이제는 과학 시대가 이 금강경을 증명할 겁니다. 금강경을 실체적으로 이제 증명하게 돼요. 깨지지 않는 경전에서 금강경이야. 절대로 깨지. 그것이 수천 년 전에 지금 내가 그 광고에서 저 양반한테 내가 불기 올해 3050년이라고 흔히 얘기를 했는데 또 불기 2557년에서 했으면 잘못하겠고 불기 올해 2567년 또 글도 만들어 왔어. 네? 내가 흔히 불기 몇 년이라고 해도 불기가 3050년입니다. 내년에 올해가 49년이고 근데 그 2500 그 몇 년들은 이 중생들이 중생상에 매여가지고 그거를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생상에 얽매여서 그걸 얘기하려면 아주 깁니다. 우리가 역사의 기록은 조작된 거예요. 중생생에 매여가지고 진실된 역사의 기록을 조작했어요. 왜? 무리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그럼 3천 몇백 년 전에 금강경이 나온 거예요.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금강경이 나올 때 3,000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디 시대를 생각하죠? 여기 역주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자꾸 반복을 하는데 가흥동에 가면은 그 부처님이 땅속에서 나왔잖아요. 길에 들는데 부처님 상이 도로 공사를 하는데 땅
땅속에서 부처님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는 지각변동이 있기 전에 부처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부처님 상으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각변동이 있기 전에. 지각변동이 한 번 있었으니까 그게 바위땅 땅속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 상이. 절에 가면은 절에 기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저는 이제 복장하고 법조사에서도 제가 많이 뭐 했는데 그걸 다 스님들이 파괴시켜요. 고의적으로 파괴시켜요. 뭐냐? 고의적으로 파괴시키는 게 뭐냐? 돈 때문에도 하지만은 무리의 이득을 위해서. 무리의 이득을 위해서 역사를 파괴해야만 무리의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의적으로 다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진실, 역사의 진실을 파괴하는 것은 인류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시야를 어둡게 하고 지금 모든 종교, 기독교든 천주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종교의 선지자들이 지금 다 그 형상 속에 매여가지고 참된 진리를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한불교 조계종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전 학인 때부터 대모를 한 사람이요. 총무하고 싸우고 제가 대모를 했어요. 총만 잡고 전 대놓고 학인 때부터 싸웠어. 우리 그저 강민호 가수가 잘 아는 학인들 다 데려놓고 내가 학술 세미나를 하고 내가 전국 그 우리 스님들 학인 대표 제가 제가 그 뭐죠 회장을 했습니다. 총회장을 하면서 제가 그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조계종이라는 대표 종단의 승려 교육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승려 교육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대한불교도 이제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는 이러한 것이에요. 모든 교가 가르칠 교자예요. 이제는 진리 도의 시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불교 도입니다. 도를 이것은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제 은사 스님이 지으신 거예요. 은사 스님께서는 참으로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신데 세상 사람들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스님께서 저를 조계종에 보내시면서 조계종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오라고 했어요. 조계종에서 공부하고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가 한번 가봐라. 그 정도. 스님이 여기 저 청양산 이쪽에 선방 스님들 여기 탁 모아놓은 마을에서 탁 보고 있어. 그 선방 스님들이 귀가 번쩍하는 거예요. 그 스님 얘기가 맞거든. 지네들은 조계종 어떤 스님한테 법문을 들어도 이런 얘기 못 들었거든. 스님이 하시는 법문을 조계종 스님이 다 흉내도 못 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은사 스님의 법문을 흉내낼 만한 조계종 스님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한불교 법황종이라고 하지만 법황청을 세우기 위해서 법황종을 만든 겁니다. 법황청은 그냥 법황청이에요. 이제 교황청은 사라질 겁니다. 제가 법황청을 세우면은 법황청은 자동 소멸이에요. 누가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지의 참 법리와 모든 것을 법황청에서 그리고 이 건강청림 건강사는 법황청의 총본산입니다. 중심이 여기 법황청의 큰 세계적인 중심적인 건물이 여기 늘어졌잖아요. 그래서 법황청의
중심적인 건물이 들어설 적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토목공사를 시작했는데 토목공사를 늦게 오신 분은 저기 늦게 좀 알으셔. 토목공사를 제가 하는데 제가 하는 공사를 아무도 이해를 못해. 설명을 하고 해도 이해를 못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대. 무조건 안 되고 공원용지가 안 되고 경사가 급해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유가 다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제 말을 제일 잘 듣게 해주신 분이 여기 참석하신 저기 우리 김기수 저기 우리 저기 덤프 아 저분이 이거 딱 실현했어요. 다 실어다가 저 다 메꾸신 분이에요. 안 된다. 근데 다 저분 제가 하는 대로 그냥 갖다 막 부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갖다 부으니까 되잖아. 공사가 부으니까 되잖아요. 여기도 도로가 된다 근데 100이면 다 왔는데 여기로 도로를 어떻게 나옵니까 산이 이 계곡도 이게 막 그냥 울퉁불퉁하고 막 저거 딱 뭐고 다 반대고 또 공원에서 와서 지랄하지 뭐지 다 반대 됩니다. 되니까 그냥 탁 반대가 되잖아요. 여기는 세계적인 분산 건물을 지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애들 그냥 그 무슨 머지터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되고 우선 기본 터가 중요하거든. 터를 쫙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터가 지금 한 50% 절반은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절반은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불사의 이런 뜻을 가진데 그냥 인연이 된 것만 해도 수생의 인연입니다. 저와 인연이 된 것이 금생의 인연뿐만 아니라 수생의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인연이 된 거예요. 인연이 됐다는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보고 물질적으로 이게 불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본부를 세우는데 여러분들 호주머니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려야 돼. 여러분들 호주머니 다 비어있어. 내가 얼마 있는지 다 여기 돈이 다 필요한 사람인지 전에 돈 보셔야 능력 있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에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이한호 거사님이 여기 불사한다 하는데 저분이 지금 삼성에 계십니까? 뜻이 깊으니까 거기서 큰 지금 삼성 계열사 사장님이세요. 삼성 계열사 사장님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특히 또 이번에 신생 삼성 평택의 큰 저기 국제 신도시 거기 안에 삼성전자가 크게 들어갔고 저기 바이든이 와갖고 딱 거기부터 들렸잖아요. 거기에 총 관리 책임자 하청의 회사의 사장이에요. 이게 저기 불사하신다고 마음으로 불사하는 것이지 돈으로 불사하는 거 아닙니다. 불사는 그냥 인연으로 불사하는 겁니다. 인연으로 불사하는 것이지 절대 물질로 불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인연에서 그냥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즐기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선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거. 나 혼자라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은사스님이 아무리 법계 이치를 깨달으셨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못해요. 왜? 중생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뭘 하지. 알아듣고 따라줘야 뭘 하는데 아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절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절대 못해요. 보이는 혼자서 있다는 자체가 내가 아상이라 했잖아요. 아상 자체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연을 가져주시면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법왕청을 여러분들이 인연을 깊게 가져주시면 저 법왕청은
바로 올해 안에 세웁니다. 이제 들어오는 개미들 저는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아이 돈도 없는 데 쓰면 뭐 어디 뭐 저기 뭐야 장비 때도 제대로 못 쳤다고 하면서 그러네. 천만에요. 저는 바로 네,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해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라는 거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못한다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 못해요. 그러나 내가 뭐 그릇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늘 오셨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 고통은 사라집니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부터는 즐기고 가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기억하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법문을 마치고 제가 마이크를 사회자한테 넘기겠습니다.